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2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상당히 불길한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강제 변경은 국민의 선거 불인정 사태 낳는다. 딱 연상되는 게 3.15 부정선거입니다. 1960년 3월 15일 있었던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이승만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되었는데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무리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찰 등 전체 공권력이 동원되어 가지고 부정투표를 했습니다. 이때 마산에서 학생 그리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이게 한 달 사이에 4.19로 확대가 되고 4월 26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하야하는 사태로 이어지는데 이게 부정선거가 정권을 바꾼 경우입니다. 부정선거를 하면은 정권이 무너지는 사례가 이번에 볼리비아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논리로 선거제도 강제 변경은 국민의 선거 불인정 사태를 낳느냐? 조선일보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언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남 이야기하듯이 국회에서 잘 처리되길 바란다고만 했다. 선거법 개정 문제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짚었다.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이니까 한국당과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와 1대1로 만나 담판 지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 외에도 여당 내에는 선거법 강제 처리는 안 된다는 의원이 적지 않다고 한다.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범여권 정당 간의 선거연대에 맞춤형인데다가 한국당에만 불리한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의석을 빼앗아서 나머지 정당들끼리 나누어 갖기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자는데 가만히 있을 정당이 어디 있겠나. 선거제도는 어떤 것이든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행 제도는 현 여권이 민주화로 쟁취한 산물이라고 했었다. 그러더니 민심이 악화하고 범여권 정당들과 연대가 필요해지자 제1야당이 반대하는데도 강제로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한다. 후진 독재 국가에서도 없는 일이다. 선거제도 강제 변경을 끝내 강행한다면 국민 상당수가 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강제 변경이란 무리수는 의원 정수 확대라는 무리수를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선거법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선거법이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다. 불과 몇 해 전 자신이 했던 말 그대로 하라는 것이다. 자, 볼리비아에서 14년 집권한 모랄레스 대통령이 전 국민적 저항, 특히 군대, 경찰까지 들고 일어나는 저항에 직면해가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인상 얼굴을 보면은 아메리칸 인디안처럼 아주 그 몽골족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마라족 원주민 출신이랍니다. 그는 1959년 볼리비아의 빈농, 아주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목동, 공장, 잡부 등으로 일을 하다가 좌파 사회주의 운동 소속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2006년에 볼리비아 역사상 첫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원주민이라 하면은 아메리칸 인디안인데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기보다는 상륙한 이 아메리카 대륙이 콜럼버스는 인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 사는 사람을 인디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아메리칸 인디안은 사실은 지금 몽골 지방에 시베리아 이런 데 살다가 베링 해협을 한 2만 년 전에 지나서 아메리카 대륙
북쪽에서 남쪽까지 쭉 뻗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아즈테크 문명, 마야 문명, 아주 잉카 문명, 아주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기도 한데, 이 원주민들과 스페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숫자가 많으면은 이 원주민 중심의 어떤 파퓰리즘 정책을 쓰면은 아주 유리한 그런 인구 지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볼리비아입니다. 자, 이 사람은 처음에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장기 집권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3번 대통령 해먹고 한 번 더 하려고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시도를 했답니다. 사연임을 위한 개헌. 그러니까 3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 되면은 단념을 해야 되는데, 헌법 소원을 통해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을 위헌으로 만들어가지고 기어이 사선에 도전했답니다. 이게 한국에 무슨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이 좌파 일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런 무리수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정권 연장을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좌파로 포진해 놓으면은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헌법을 아주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달 20일 치러진 대선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거당국은 개표율이 83% 진행되었을 때 모랄레스가 야권 후보에게 이 7%포인트 앞선 상황에서 갑자기 개표 상황 발표를 중단했답니다. 이 10% 이내에 표차가 나면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 앞서가지고는 당선이 확정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개표 상황을 중단한 다음에 하루 뒤에 개표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발표하느냐? 득표율 47%. 그래야 하여 이비 후보에게 10.5%포인트 앞서서 당선이 확정됐다. 갑자기 7% 차가 10% 차로 벌어져 가지고 당선이 확정되었다. 이러니까 이것은 부정개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국민이 일어나고, 여기 또 진압에 나서 가지고 3명이 죽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나중에는 경찰이 우리를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시위대에 동참하고, 나중에는 대통령 경호대마저 시위대로 편입되고, 그리고 군 총사령관도 대통령에게 사임을 권유했다. 이런 경로를 거치니까 이것도 3.15 이후 4.19를 거치면서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이어지는 상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때 부정선거 규탄하자. 제일 처음에는 부정선거 다시 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발포가 일어나고, 당시에 부통령으로 당선 확정되어 있었던 이기붕 씨가 기자들에게 왜 경찰이 총을 쐈느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장난감처럼 갖고 놀라고 총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또 분노의 불을 지르고, 나중에는 김주열 학생이 머리에 최루탄을 맞은 시신으로 바다에서 떠오른 게 또 사진으로 찍히고 해서, 당시는 텔레비전이 어떤 시대입니다. 국민들이 분노를 폭발시켰는데 4.19가 나서 한 180여 명이 이 당시 경무대, 지금 청와대 앞에서 경찰이 쏜 총에 죽고 비상계엄령이 펴졌습니다. 송효찬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탱크를 몰고 군대가 서울로 들어왔는데 시민과 학생들이 탱크 위에 올라가고 하니까 이 군인들이 발포를 하지 못했어요. 또 군대 안에서도 이건 안 된다, 이런 부정선거는 안 된다는 식으로 군대의 민심이, 군심이죠, 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데모를 진압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한덩어리가 돼버렸다. 그 다음에 교수들이 최초로 데모에 나서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는 비로소 이 문제의 핵심을 알게 되고, 부상 학생들을 방문해 가지고 내가 자네들이라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3일 뒤에 4월 26일 하야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을 위한 부정선거가 아니라
후계자인 이기붕을 위한 부정선거로 말하자면 희생된 셈인데, 이런 볼리비아 사태 3.15 부정선거가 이번 선거법 개정에 어떤 시사점을 두느냐 하면은, 선거법이란 것은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합의를 한 규칙을 가지고 띄어야 합니다. 근데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하겠다. 일방적으로 여당이 유리한 방향으로, 그것도 가능하면은 개헌 가능성 3분의 2 의석을 차지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사회주의로 바꾸겠다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이 선거법 개정은 사실은 그 본질이 체제를 바꾸겠다는 반체제적인 또는 반역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개정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가지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 하면은 우선 그 게임에 참여자들이 승복할 수가 없죠. 그것을 지켜보는 관중들도 이제는, 저는 완전히 불리한 게, 야구 같으면은 9명이 뛰어야 되는데 8명이 뛰는 식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것도 거기 게임에 참여하는 팀의 합의 없이 어느 한 팀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그걸 지켜보는 관중들이 나중에는 우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라운드로 뛰어 들어가서 게임을 중단시켜 버린다. 이게 바로 볼리비아에서 일어났던 사태고 3.15 부정선거 때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태인데, 지금 김부겸 전 장관이 했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합의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그 결과로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 한들 정통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민주국가에서 민주적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공정한 선거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 유일의 정부로 인정되었느냐 하면은 1948년 5월에 공정한, 공산당의 반대에도 부릅쓰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서 이승만 정부가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그 1년의 과정을 부정하고 1948년 건국 자체를 부정을 합니다. 이 속에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거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그 의식이 없어요. 그 의식이 없다는 그게 바로 이번에 이런 선거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하나의 이념적 가치관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겁니다. 이걸 무리로 하면은 효과를 보더라도,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어떻게 보면 비참한 종말을 예언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사설 제목입니다. 선거제도 강제 변경은 국민의 선거 불인정 사태에 낳는다. 국민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국민 저항, 그리고 그것을 진압하는 어떤 물리력 행사가 대한민국을 내전적 구도로 만들 수가 있고, 그때는 핵무장한 북한이 호시탐탐 개입의 찬스를 노리게 될 것이다. 이런 국가적 불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선거법 처리는 합의로 해야 된다. 여야 합의로 해야 된다는 천명을 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불행을 부를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